바로 이어서 전략 플러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랩테크놀로지스의 우기석입니다. 네, 최근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지역은행 이슈 등으로 불안했던 5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sell and May, 5월에는 팔아라라는 현상은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이 안정적인 움직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또 부채 한도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해결이 된 시점의 문제이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혹은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지금 보시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보통 이제 기존의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서 가격 변동이 민감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이고요. 여기 슈퍼코어 같은 경우는 핵심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거비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2년간 워낙 주거비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보고 있고요. 해당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회수 정책의 마무리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남은 5월에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의 이 장세가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오히려 더 낫다, 혹은 오히려 더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 2년간 시장을 보면 계속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추가 호재가 부재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로 이제 하락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들이 이어나갔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2월, 3월부터는 그런 패턴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급등장도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급격한 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하락기 혹은 시장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은 변동성이 커지고 상승장은 변동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승장, 사실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과거 3년 동안 일반적인 상승장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상승장은 지금처럼 조금 한 걸음씩 이제 시장이 올라가듯이 계속 쌓아 올라가고 모멘텀이 지속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히려 급등이 있었던 올해 1월보다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이 반등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시장의 상승세는 기술주들이 주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 이어지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올 연초 이후 확실히 시장의 상승을 기술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에 대해서 좀 논란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모두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두세 가지 종목을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세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는 기술주 위주의 대형 빅테크들이 견인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부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시장을 2023년에 견인하긴 했지만 나머지 섹터들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있는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CNBC 방송에서 레티튜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프레디 라이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기술주가 상승하는 원인은 뚜렷하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에 가까워 왔고 하락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 동시에 이제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건 근시안적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다우존스 지수들을 포함한 이러한 전통적인 이제 종목들에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성장주에만 치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지금 뭐 AI 기술이 미국 대형주의 이익 성장률을 다음 10년간 30% 이상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주에 우호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캠프다라고 보면 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매년 기업들의 생산성을 1.5%씩 향후 10년간 상승시키면서 현재 미국의 대형주 순이익을 30% 이상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AI 그리고 나머지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AI 종목들인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신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술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치주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죠? 네, 저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크래프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이제 에이몸 ETF 같은 경우는 외신에도 자주 소개가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뭐 벤진가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쪽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어떤 종목들을 투자했는가라는 이제 그 내용의 외신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5월 들어서 사실 굉장히 과감한 의사 결정을 지금 인공지능 모델이 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4월 달, 그러니까 직전 달이죠. 직전 달에 포트폴리오의 7.9% 가까이 들고 있던 애플을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우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거기 이익 실현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와 같은 종목들 이번 달에 들어서 각각 8%, 6.5%까지 비중을 늘리면서 포지션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이제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AI 관련 기술 리더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이 양사 모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저희 AI 모델에서 기술주만 늘리는 건 아니고 리테일 관련한 종목들도 5월 달 들어서 베팅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월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던 것이 지금 이제 외신의 이제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AI 모델은 보면 기술주에 대한 선호, 특히 이제 AI 관심 기업들에 대한 선호를 늘려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비재 투자도 같이 동시하고 있는 바벨 전략을 사용해 나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금 S&P 500보다도 에이몬 같은 경우 성과가 더 높아서 꾸준히 상당히 성과가 내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